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백광홍의 가사 관서별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 가사라고도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평안도의 풍경과 풍류, 임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정철의 관동별곡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고요. 실제 정철의 관동별곡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평안도 관찰사가 대동강가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실제 옛날에 평양은 이런 잔치가 많이 벌어지고 또 볼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평안도의 풍경과 풍류, 임금에 대한 그리움, 관서지방의 풍경과 정치, 백광홍 관서별곡 해설, 관리로 임명받은 근무지 평안도로 가는 과정과 체험한 견문과 여정, 견문은 보고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근무지에서의 풍류와 임금에 대한 그리움 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인 묘사와 서술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당시 관서지방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이 정철의 관동별곡인데요. 백광홍은 정철보다 한 15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떤 문제에서는 답이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1552년 문과에 급제하고 배설을 했지만 학문의 뜻을 두고 성리학 연구와 시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관서별곡은 평안도 평사, 평안도 평사는 평안도 관찰사 밑에 어떤 직책이죠. 평안도 평사로 임명되어 출발하면서부터 부임지까지 가면서 만난 견문과 부임지에서 병영을 순시하면서 만난 견문을 담았습니다. 사실적인 내용이지만 작자의 소회를 또 담았고요. 우리 기행문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나타나잖아요. 소회가 바로 감상에 해당되겠죠. 형식은 운문이지만 가사문학의 산문성이 드러나는 기행가사입니다. 구성과 문장 형식이 관동별곡과 유사하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것도 유사합니다. 자, 다양한 공간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행한 경험을 다루고 있는 사대부들의 기행문학에서 각각의 장면은 여정이나 경치를 제시하는 경과, 경치죠. 경치에서 촉발된 흥취나 안타까움 등의 주관적 정서인 정. 자, 경은 경치고 정은 개인의 정서죠. 그리고 경치에 대한 품평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작가가 펼치는 평가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의의 반복을 통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자, 경치,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논리적 주장, 의입니다. 그죠? 우리 의논하다, 토의하다 할 때 이 의자가 쓰입니다. 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경치도 있고, 정서도 있고, 또 논리도 있다. 자, 이때 작가의 여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정은 정서죠. 정을 상세히 제시하거나 정은 정서와 이인입니다. 이인은 생략하고 그냥 풍경만 다루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행가사의 어떤 조선의 기행가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작품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1문단은 왕명을 받들어 임지로 떠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문단은 벽제와 지명입니다. 임진강, 천수원을 지나서 송경, 황강, 구현을 넘어 생량까지의 여정입니다. 벽제, 임진강, 천수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명입니다. 3문단은 평양의 문화 제도와 대동강, 연광정, 부병루, 능라도. 대동강은 강 이름이고 연광정은 정자 이름이죠. 부병루도 누각 이름이고 능라도는 대동강에 있는 섬입니다. 이런 풍경을 담았고요. 4문단은 백상루에 올라서 정천강 바라보고 철옹성에서 만난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5문단은 약산동대. 우리 약산은 어디서 봤습니까?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뿌리 오르다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약산입니다. 약산에 있는 대에 올라서 수려한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기생들의 풍악을 들으면서 술잔치하는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앞에 첫 화면에서 평양 대동강에서의 연애를 베푸는 화려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이런 잔치도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6문단은 일행과 함께 도남을 넘어 배곡의 설안령을 지나서 장백산, 백두산이죠. 근처의 오랑캐 마을까지 순시하면서 시절이 태평하고 무사함을 노래했습니다. 7문단은 압록강에 배를 띄우고 옛날을 생각하며 술잔치를 베풀면서 통군정까지 내려오는 여정입니다. 이 통군정도 관서 8경 중에 하나입니다. 8문단은 서쪽 변방을 순시하고 본령으로 돌아온 소회입니다. 임금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감상하기에는 전편 다를 PPT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고전문학, 현대소설 등 긴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PPT는 일부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내용을 이해의 배경도 있고 충분한 설명이 됐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또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공부를 하시거나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서 명성지 왕명으로 보내시면 관서는 관서지방, 요즘 평안도 지방이라 할 수 있죠. 명성지는 경치 좋은 곳입니다. 왕명,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보내었습니다. 어명으로 니는 평안도평사 하러 가라 이렇게 했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띄웠습니다.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 뿌리로다. 행장은 여행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여행의 차림새를 하는데 여행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있죠. 소박하죠. 칼 하나뿐이니까. 이분이 평안도평사 절도사를 보좌하는 무관직에 임명받아서 가는 겁니다. 연조문 나가서 모하고개 넘어더니, 연조문은 서울에 있던 문이고 또 서울에 있는 고개가 모하고개입니다. 이 부분에 관동 연초민 들이다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관동별곡에도 연초민 들이다라 뭐로 나더니 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임지는 부임지, 근무지죠. 근무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 서리법으로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일하겠답니다. 선생님이 그 작품 구조가 이렇습니다. 원문 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왕명을 받아 부임지로 떠남이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현대어로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평안도 명성지로 왕명으로 보내심에 행장을 꾸리니 칼 한 주뿐이로다. 연조문 나가서 모와 고개 넘어더니 부임지로 가고 싶은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고향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자, 왕명을 받고 떠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뒷부분 본문은 블로그를 활용해 주시거나 파일을 활용하십시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갈래입니다. 가사죠. 기행 가사고 또 양반 가사입니다. 대부분 이 가사에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관동별곡이 있죠. 또 조선 후기에 많은 기행 가사가 또 나왔습니다. 성격은 사실적이고요. 구체적 지명이 쭉 나오고 또 서사적
이거 줄거리가 있습니다. 또 묘사적이고 또 체험적, 자기가 체험한 것이죠. 주제는 관서지방에 대한 견문과 감상입니다. 관서지방의 풍경 예찬과 연군의 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운문 형식의 가사지만 산문성이 드러난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시조는 세 줄로 적어야 되잖아요. 가사는 제약이 없죠. 그걸 길게 적을 수 있으니까 산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이동에 따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직접 체험한 견문을 보고 들은 것을 제시하고 또 예찬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관동별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가사이고요. 서리법, 대구법 등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딘물을 인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충이 강조되는 유교적 이념이 드러납니다.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사실성이 높습니다. 앞에도 사실적이다 이야기했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